고통이 너무나 커서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때입니다. 혹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은 못하겠어. 불가능해. 이제 끝이야. 어쩌면 당신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만둬. 그럴 가치 없어. 넌 이런 걸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하지만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구해낸 단어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나라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을 준 표현입니다. 고통을 목적의식으로 바꾸어주는 단어, 바로 간바루입니다. 이것이 그저 흔한 일본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시골에 살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죠.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버려버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무언가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나요? 가능한 한 많은 댓글을 읽고 답변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죠. 제1장, 켄지의 이야기. 1947년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나라는 파괴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죠.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가족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 19살 소년 켄지가 있었습니다. 켄지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이었죠. 그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식량도, 돈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켄지는 텅 빈 위장과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감추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없는 음식을 달라고 보채는 어린 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스스로가 실패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돌봐야 해.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난 할 수가 없어. 난 약해. 켄지는 성실했습니다. 일찍 일어났고 들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추가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잔혹했고 희망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켄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이른 아침, 그는 일거리를 찾아 근처 농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농장 주인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줄 일은 없어.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일당 주기도 벅차다네. 켄지는 빈손으로 그리고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 입구의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울었습니다. 평소의 슬픔에 젖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울음, 항복의 울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노력했어. 정말 맹세코 노력했다고. 하지만 안 돼. 방법이 없어. 그가 길을 잃은 채 앉아있을 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켄지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괜찮나, 젊은이? 켄지는 황급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네, 어르신. 그냥 좀 지쳐서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옅은 미소였습니다. 지친 건가? 아니면 패배한 건가? 켄지는 침묵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도 사람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과 불신이 뒤섞인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을 구하시나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옆마을에 작은 목공소를 하나 갖고 있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네.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정직한 일이고 밥은 먹여주지. 켄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이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르신. 뭐든지 하겠습니다. 노인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이름은 타다일세. 내일부터 나오게. 다음 날, 켄지는 일찍 타다 노인의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도구들과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타다 씨는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다 어르신. 안녕한가? 켄지, 일할 준비는 됐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켄지는 목공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났고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자리가 절실했으니까요. 타다 씨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그리고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박하게 차를 마시던 중 타다 씨가 켄지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건넸습니다. 켄지, 자네 간바루가 뭔지 아나? 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르신. 간바루는 아주 오래된 말이야. 버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 때 조차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켄지는 듣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타다 씨가 계속했습니다. 알다시피 켄지,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모든 걸 잃었어. 나도 그랬지. 집도, 가족도, 직업도.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어. 켄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난 간바루를 선택했어. 버티기로 선택한 거지. 하루에 하루씩, 나무 판자 하나씩, 도구 하나씩,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보게나.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것이고 내 손으로 직접 지은 거야. 하지만 어르신,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을 때는요. 타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간바루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네. 왜냐하면 켄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이야. 편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투쟁 속에서 크는 거지. 제2장, 변화. 켄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일어났습니다. 손은 쓰라렸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바루를 기억했습니다. 일이 반복적이고 지루하며 재미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바루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바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고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는 나무를 이해하고 재료를 존중하며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 매일매일 쌓아 올린 믿음이었습니다. 타다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고 있구나, 켄지. 이건 단순히 목공 기술이 아니야. 자네는 자네 자신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타다 씨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주 동안 쉬어야 했습니다. 그는 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는 자네가 맡게. 할 수 있겠나? 켄지는 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넨 할 수 있어. 자네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 걸세. 그렇게 켄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주문과 고객, 품질,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까다로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고객이 크고 복잡한 탁자를 주문한 것입니다. 켄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실수하고 다시 만들고 또 실수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반쯤 완성된 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못할 거야. 타다 어르신을 실망시키고 말 거야. 이 고객을 놓치고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타다 씨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거야, 켄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속했습니다. 켄지는 탁자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헌신을 다해 간바루의 정신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는 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위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구조를 확인해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명작이군. 누가 만들었나? 켄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젊은데 말이야. 축하하네. 내 지인 모두에게 자네 솜씨를 추천하겠네. 고객이 떠나고 켄지는 작업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두 번째로 그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타다시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 켄지가 해낸 것을 보았습니다. 해냈구나 녀석. 해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요. 간바루 덕분에요. 타다시는 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자네 덕분이지. 난 그저 길을 보여주었을 뿐 그 길을 걸은 건 바로 자네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켄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은 커졌습니다. 그는 집에 더 많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할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는 존엄성과 목적,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간바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3장, 간바루 뒤에 숨겨진 과학. 자, 여러분은 좋은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에서도 통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역경에 맞서 버티는 능력은 우리가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노력과 연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도전을 극복해냅니다. 수년 경력의 한 신경과학자는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 있게 버티기를 선택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런 끈기나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전략을 바꾸지 않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기만 하죠. 그러고는 좌절합니다. 간바루는 무모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적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지혜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이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4장, 당신의 간바루 모멘트. 이제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중인가요? 사업을 키우고 있나요? 이직을 위해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힘들다는 거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있죠. 계산이 서지 않는 날들, 결과가 나오지 않는 날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날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전후의 19살 소년 켄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깊이 있는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투쟁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간바루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거나 피곤하지 않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어쨌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날이 끔찍했더라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도 한 발자국 더 내디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것은 언제나 적용됩니다. 당신이 상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최종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켄지는 백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는 가족을 구했습니다.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시를 만나기 전 켄지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매일 했습니다. 그 후에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역시 매일 했습니다. 차이점은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 욕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성취, 목적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고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진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일 때,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간바루를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던 소박한 소년 켄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혹은 다음 주는 아닐지라도 당신이 간바루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버티기를 선택한다면, 고통을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몇 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나느냐이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다시 한번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간바루, 딱 이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단어를 적음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초대를 드립니다. 심리학과 철학에 관한 콘텐츠도 좋아하신다면 제 새로운 채널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으며 포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